안녕하세요. 아스터리언입니다. 요즘 시장 보면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만 피해 다니는 건지, 분명 차트는 계속 움직이는데 내 계좌는 왜 제자리인지, 혹은 타이밍만 들어가면 귀신같이 반대로 가는 느낌. 이상하게 이번 구간은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뭔가 흐름 자체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구조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 2분기 밈코어 흐름은 단순히 상승이다 하락이다로 끊어서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구조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반에는 시장이 스스로 방향을 만들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다가 중반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방향을 잡기 시작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그 방향이 과하게 증폭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즉, 처음에는 왜 이렇게 정신없이 움직이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방향이 보인다 싶다가 마지막에는 생각보다 훨씬 과격하게 결과가 터지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인이 일반적인 메이저 코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밈코어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얇고,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이 펀더멘털보다는 사람들의 심리와 순간적인 수급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보던 태양이나 목성 같은 안정적인 방향성 행성보다 오히려 라우와 수성처럼 왜곡과 변동성을 만드는 요소들이 훨씬 강하게 반영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시장에서는 논리보다 분위기가 먼저 움직이고 분석보다 반응이 먼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분기를 통째로 보면 4월에는 라우와 수성이 시장을 거의 지배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5월부터는 태양과 목성이 개입하면서 방향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며, 6월에는 그 방향이 유지되는 수준이 아니라 과장되고 증폭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혼란, 그 다음은 선택, 마지막은 결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밈코어는 이 결과가 항상 평균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행성 흐름을 조금 더 깊게 보면, 먼저 달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월 초반까지는 달 에너지가 상당히 약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체력이 부족합니다. 이 시기에는 누가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유지가 잘 안 되고, 올랐다가 바로 꺼지는 움직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5월로 넘어가면서 달 에너지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고, 6월로 가면 거의 정상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이 말은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밈코어 같은 자산은 가격 자체가 곧 감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달의 회복은 단순한 보조 요소가 아니라 시장 자체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연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상태가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언제 에너지가 들어오고 언제 빠지는지를 읽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접근이 됩니다. 다음으로 라후의 흐름을 보면 4월에는 이 라후가 거의 최고 수준으로 작용합니다. 이 시기에는 방향을 만들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방향을 지연시키고 왜곡시키고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상승처럼 보이는 움직임이 나와도 그게 유지가 안 되고, 하락처럼 보여도 끝까지 밀리지 않는 굉장히 애매하고 피로한 흐름이 반복됩니다. 5월로 넘어가면서 라후의 영향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고,
6월에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초반에는 시장이 일부러 길을 잃는 구조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해 요소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시장뿐 아니라 개인의 흐름에서도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초반에는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길이 열리는 경험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수성의 영향은 이 분기 내내 굉장히 강하게 유지됩니다. 이건 거의 밈코어의 본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수성이 강하다는 것은 움직임이 많고 속도가 빠르고 무엇보다 방향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장은 계속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분석을 잘하는 사람보다 속도와 대응이 빠른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과 목성 흐름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장의 본격적인 방향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태양은 4월까지는 영향력이 약하지만 5월로 넘어가면서 중심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중심축이라는 것은 시장의 기준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는 위인지 아래인지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한 기준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성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5월 중반 이후입니다. 목성은 확장입니다.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목성이 들어오면 그 방향은 유지되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크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시점부터는 단순한 반등이나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추세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때의 선택이 이후 결과를 거의 결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초반에는 시장이 혼란스럽고 중반에는 방향이 만들어지고 후반에는 그 방향이 과장되면서 결과가 터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단순히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를 넘어서 지금 내가 어떤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4월 흐름부터 차근히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을 크게 느끼게 되는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움직임은 굉장히 많습니다. 차트는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고 순간적으로는 강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구간에서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라후의 영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수성 역시 과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나오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행성이 아니라 방향을 흐리게 만들고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성은 움직임 자체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계속 움직이는데 방향은 없는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달까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끌고 갈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듯 보이면 바로 꺼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듯 보이면 다시 회복하는 전형적인 트랩 구조가 반복됩니다. 실제로 이 구간에서는 하루에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그게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지금이 시작인가? 아니면 지금이 끝인가? 이 두 가지를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방향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속지 않는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을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시장 안에 있어도 누군가는 계속 흔들리고 누군가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의 차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5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시장의 성격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여전히 초반에는 흔들림이 존재합니다. 4월의 잔여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달라지는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태양이 중심축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목성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이제 시장은 더 이상 흔들리기만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방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방향이 조용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밈코어 특성상 방향이 만들어지는 순간에도 수성의 영향 때문에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방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초반에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중반에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그 방향이 점점 강화됩니다. 이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때 잡은 포지션이 이후 흐름의 대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밈코어는 상승이 시작되면 그 속도와 강도가 일반적인 코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단순히 타이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구조적으로 어떤 구간인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이런 흐름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나는 지금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 차이가 점점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이 바로 5월입니다. 이제 6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태양이 완전히 중심을 잡고 있고 목성의 확장 에너지가 결합되며 달까지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에너지, 방향, 확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가격이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상승이 발생할 경우 그 상승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단위로도 강한 상승이 반복될 수 있고 시장 전체가 과열된 분위기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승이 강하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에너지가 과도하게 몰린 상태에서는 고점 이후의 하락 역시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큰 만큼 리스크 역시 극단적으로 커지는 구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실수를 합니다. 상승을 보고 들어갔다가 이미 끝에 가까운 구간에서 물리는 경우입니다. 결국 이 흐름 전체를 하나로 보면 4월에는 사람을 흔들고 5월에는 사람을 태우고 6월에는 사람을 시험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단순히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방향으로 생각이 깊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전략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시장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가는지, 결국 그 답은 각자의 구조에 맞는 판단과 대응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같은 기회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2분기 흐름이 꽤 분명하게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점과 저점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언제 싸고 언제 비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에너지가 어디에서 바닥을 찍고 어디에서 과열되는지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먼저 저점 구간입니다. 이번 2분기에서 가장 중요한 저점은 4월 중순 전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를 보면 라후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달의 에너지는 거의 바닥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가장 약해지고 확신이 사라지고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포지션을 정리해버리는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도 눌릴 가능성이 높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보자, 혹은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시장에서는 에너지가 가장 약할 때가 오히려 구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타이밍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이후 흐름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고점 구간을 보겠습니다. 분기 전체 기준으로 보면 6월 중순에서 말 사이가 가장 강력한 고점 후보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태양이 중심을 완전히 잡고 있고 목성의 확장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며 달의 심리 에너지까지 과열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즉 시장의 방향, 에너지, 확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최대치로 결합된 상태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가격이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장되고 과열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보이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점이 가장 안전한 구간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구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는 반드시 소모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 구간에서는 얼마나 더 오를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이 어떤 위치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은 혼돈과 속임수의 구간입니다. 움직임은 많지만 결과는 없고 사람을 계속 흔들어 놓는 시기입니다. 5월은 방향이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중반부터는 점점 명확한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월은 그 방향이 결과로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과장되고 확장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 단계를 하나로 연결해서 보면 시장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인다라는 느낌이 오고 마지막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 하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방향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2분기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결국 방향은 위쪽으로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걸 단순하게 상승장으로 보면 안 됩니다.
초반에는 분명히 하방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4월 구간에서는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사람을 털어내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비로소 상승이라는 개념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초반에 흔들리고 중반에 놓치고 후반에 늦게 들어가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구간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월은 절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는 구간입니다. 이 시기는 짧게 보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움직임은 많지만 그 움직임을 믿으면 안 되고 항상 한 템포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5월은 방향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확신이 생긴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하게 앞서가기보다는 방향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6월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수익을 늘리는 것과 함께 반드시 줄이는 전략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온 이후에는 무조건 일부라도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전체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계속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구조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흐름을 해석하고 있는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단순한 정보나 타이밍을 넘어서 자신에게 맞는 구조 자체를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같은 시장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월은 속임수, 5월은 선택, 6월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끝에서 결국 시장은 위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2분기 흐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흔들고, 중반에는 선택하게 만들고, 후반에는 결과를 강하게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같은 시장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 하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투자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뒷부분에서는 단순한 시장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 개인별 에너지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나 개인적인 흐름에서 무언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라면 가볍게라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이럴까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노력했고 분명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결과가 어긋났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운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결과가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닌 방향이 애매한 상태가 이어지는 시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고 관계도 일도 돈도 뭔가 늘 한 박자씩 어긋나는 느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겠지?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더 잘하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같은 방식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한 자리에서 멈춥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에너지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회가 와도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잡고 누군가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같은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는 편안하게 중심을 잡고 누군가는 늘 소모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누군가는 흐름을 타고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조는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 안에는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고난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아스터리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원석을 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분석하고 지금 막혀있는 흐름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읽은 뒤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행성 공명 교차 검증, 배열에서 발생하는 수리적 리듬, 원석 고유의 에너지 성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구조로 완성됩니다. 원석은 오래전부터 에너지를 담고 전달하는 매개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스터리언 시그니처는 그 원석을 단순히 손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구조에 맞게 설계해 매 순간 당신 곁에서 흐름을 보완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에,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의 구조가 조금 더 열려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구조를 의심해 보세요. 아스터리언 시그니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조용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